그 자재들이 몽땅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 승인을 거부하든지 매우 깐깐하게 통제를 하면서 제대로 반입도 안 되고. 약간 고사 작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여기 살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긴 못하겠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적당히 너무 힘들어서 못 살 정도까지 만들어놔서 그 어지간한 어떻게 떠나라. 보면은 이제 가자지구 전체가 하나의 이제 수용소, 거대한 수용소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가자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 가자지구 여기에 이제 분쟁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제 가자지구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끝났죠. 오늘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자지구 여기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다는지.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 185만 명 정도가 이제 살고 있는 좁은 지역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지역은 되게 좁은 지역인데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어떤 영토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걸 같이 써요. 자체 화폐가 아니고 이스라엘 세켈 그 통화를 같이 씁니다. 보면. 이스라엘은 세켈을 쓰는데 그걸 같이 써요. 네, 같이 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보면은. 근데 이 지역은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원래 평화롭게 생각을 해보면 주로 농사, 그러니까 딸기, 그 다음에 이제 감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오렌지나 이런 종류들이 딸기 감귤이요? 뭐 상당히 이제 우리랑 비슷하네. 그래서 그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추야자, 올리브. 대추야자. 그다음에 이제 화훼. 주로 이제 농업 쪽 이제 의존하는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이제 물이 부족해지면서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뭐 경공업이나 뭐 수공예품 뭐 이런 거 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작은 규모고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매일 이스라엘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사실은 꽤 주요한 수입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검문 검색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예전에 그런 영상 본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줄 쭉 서갖고 서서 도장 찍고 가는 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체류할 수는 없어요. 그 불법 체류됩니까? 불법 체류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과연 자립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 이제 당장 들죠. 보면은. 그래서 1994년 같은 경우 이 지역의 GDP가 1인당 GDP가 한 2,600달러 정도 됐는데 2019년에는 1,800달러로 이제 감소했어요. 이렇게 감소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좁은 지역인데 뚜렷한 산업도 없고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제 기대 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죠.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3D 업종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에 많이 그렇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근근히 이제 먹고 사는 동네였는데 이게 이제 분쟁이 계속 잦아질수록 이런 활동들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로서는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소득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실업률.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실업률이 44%입니다. 전체 실업률이 44, 절반이 놀아요? 절반이 놀고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네요. 쌓일 수밖에 없죠. 쌓일 수밖에 없는데 전체 인구의 40%가 1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젊은 동네인데 그러네요. 일거리는 없고 그러면은 일거리가 없는 친구들인데 주기적으로 분쟁이 나면서 친구들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이제 더 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뭐 빈곤율 같은 경우는 한 40% 됩니다. 빈곤율도. 빈곤율이? 그러니까 그나마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엔이 먹여 살리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유엔을 비롯한 이제 많은 이제 세계적인 구호 단체 기구들이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활동도 이제 하면서 체계를 유지시켜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마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관 인구 구조로 보면은 네.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젊은층들이 되게 많은 이제 이런 지역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 작은 지역에서도 빈부격차가 존재해요. 여기 잘 사는 사람이 있기 어려울 것 어려울 같은데. 것 같죠. 네.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이 못 살고 네. 똑같이 힘들고 막 그 맨날 맨날 그 하늘에 총 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는 비즈니스맨도 계시고 네. 누구는 여기서 뭐 휴대폰 팔아서 돈 버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하는 사람도 부동산 있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 작은 지역에서도 서쪽은 좀 잘 사는 지역. 해안가 쪽. 저 이집트하고 좀 더 가까운 쪽. 아, 네네. 그 바닷가 쪽 네.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지역은 좀 못 사는 지역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잘 사는 지역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굉장히 잘 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택 뭐 이렇게 그 잔디밭 깔린 이 저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복합 쇼핑몰. 아, 그래요.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도 뭐 꽤 괜찮은 호텔도 이제 종종 눈에 띄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작은 지역에 바글바글 모여 살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있고 부익도 빈익빈도 꽤 큰 어떠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 이렇게 그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있는데 가장 힘든 것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기예요. 전기? 예, 전기. 아, 전기가 왜요? 이 지역은 가자 지구는 이제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한 3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돼요. 아,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안 들어와요. 사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전기가 3시간, 6시간 들어온다는 거는 그럼 그 사이에 뭐 냉장고는 어떻게 할 거고? 못 쓰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엘리베이터 못 쓰는 거고. 그 한 3시간 정도만 쓰고? 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제 전력을 충분히 쓰려고 그러면 이를테면 숫자로 따져보면 한 600메가와트 정도의 이제 용량이 필요한데 네. 그럼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 조그만 동네에서 주로 이스라엘에서 갖고 와요. 이스라엘에서 10개의 전력선을 통해 가지고 한 120메가와트 정도를 이제 공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 자가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도 예전에 카타르가 이제 지원해줘가지고 하나를 지었는데 2014년에 이제 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폭격해가지고 날려버렸죠. 보면은. 그래서 이 가자 지구를 다스리는 이제 하마스 이 친구들의 목표는 이제 8시간 동안은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활동하는 게 자는 시간 빼고 일단 업무 시간 8시간 정도라도 이 전력을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예요. 보면은. 아니, 당연히 예. 그 전등도 그 시간에 못 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등도 못 키는 거죠. 컴퓨터도 당연히 안 되고.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했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 이제 그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불 밝히고 컴퓨터 쓰고 이런 것만 전기라 생각하시는데 이 건물이 이제 몇 층만 올라가도 그 안에 이제 물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펌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끊임없이 계속 짬짬이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펌프가 돌아서 이제 물을 올려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조그마한 자가 발전기라도 돌리려고 하면은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유가 있어야 되는데 경유도 100%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근근히 그래도 돌리고 있다가 이 분쟁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공급을 끊겠죠. 그러면은 전력 공급량이 같이 드는 거예요. 아니, 바닷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집트 있으면 이집트에서 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이집트가 더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네. 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친구들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이집트 아랍인들하고는 또 좀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전기를 24시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제기구 지원으로 뭐 이스라엘한테 아무리 부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되고 자꾸 끊기고 하니까 이제 태양광 패널을 열심히 깝니다. 이 지역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건조 태양광 일조량이 좋아요. 1년에 360일 중에서 최대한 330일 가까이 300일 이상은 태양광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최근 들어서는 태양광 패널을 열심히 이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이 뭐 이런 가자 지구, 그다음에 시리아 이제 전쟁했던 지구 이런 지역들이 태양광 패널 덕택에
그래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들을 요즘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도 부족한 지역이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전기가 뭐 없으면 또 없는 데를 어떻게 쓰죠. 더 큰 문제는 물이에요. 물이 없어요? 네. 일단 이 지역에서 수돗물을 딱 틀면 짠물이 나와요. 바닷물? 짠물. 소금기가 있는. 왜 그래요, 그거는? 원래 이제 이 지역은 뭐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이나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뽑아 쓰는데 바로 옆이 이제 바닷가잖아요. 지하수에 바닷물이 이제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바닷가에서 이 지하수를 쓸 때는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요. 적절한 양만 써야 이 바닷물이 이 지하수대로 들어올 때 이제 땅을 거치면서 염분이 걸러지고 그게 보충이 되는데 조금만 많이 쓰기 시작하면 이제 삼투압 때문에 이제 소금기가 섞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밀집된 지역에 난민으로서 막 오랫동안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뽑았은 데다가 또 뭐 당연히 오랫동안 뭐 하수도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하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자 지역의 대수층, 그러니까 지하수의 한 97% 가까이는 오염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럼 물을 어떻게 쓰느냐? 다 탱크로리로 이제 전화해서 이제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배달? 물 배달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 배달하는 그럼 그 물은 깨끗한 물이냐? 배달은 깨끗하겠죠, 그래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나마 조금 나았다 수준이지. 정수도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수 이제 물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보통 식순환이에요. 그냥 대충 허드렛 물은 쓸 수 있어요. 뭐 빨래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물을 낸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겠죠. 이런 물들은 대충 있고 마실 물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 물들을 이제 사서 마시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은 물 전체가 아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씻고 뭐 청소하고 할 물조차도 이제 부족한 생활용수 자체가 그래서 WHO 기준에 따르면 이제 하루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0리터 정도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자 지구는 한 88리터 정도 사용하니까 물량 자체도 이제 모자르는 거죠. 절대량 자체도 부족하고 물 품질도 매우 안 좋고 수질도 매우 안 좋고 그에 비해서 이제 가자 지구 담벼락 딱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00리터 를 써요. 뭐 심지어 이제 수영장도 있어요. 집에? 네. 너무하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참 좀 너무하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자 지구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질환이 병과 관련된 질환에 보면은 발진, 탈모. 그러니까 깨끗한 물만 자주 먹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뭐 우리가 쓰는 민물로 그냥 샤워하면은 없어질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강 질환. 이게 다른 거보다 수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짠물 안 좋은 물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 신장, 콩팥 쪽의 질환도 매년 한 10%씩 늘어나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제 이걸 깨끗한 물을 하는 방법은 있죠. 당연히 이제 역삼투압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럼 그거 깔고 하수도만 깔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자재들이 몽땅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 승인을 거부하든지 매우 깐깐하게 통제를 하면서 제대로 반입도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정수 장치를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면 다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기도 제대로 없고 약간 고사 작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여기 살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긴 못하겠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적당히 너무 힘들어서 못 살 정도까지 만들어놔서 어지간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자 지구 전체가 하나의 이제 수용소, 거대한 수용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아까 이제 전기 말씀드렸고 그게 물인데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연료예요. 그러니까 경유만 충분히 들어오면 조그마한 뭐 디젤 발전기 뭐 대규형 무릎속으로라도 돌리면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것도 이제 계속 틀어막는 거죠. 틀어막다 보니까 발전도 안 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분쟁이 한번 생기고 나면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구급차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구급차 연료가 없어요. 구급차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구급차 연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가로 40km 정도면 수십 킬로를 사람들을 이제 들쳐매고 이제 병원까지 이제 뛰어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깨끗한 물만 마시면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만성 질병으로 네. 고생하고 또는 안 좋은 물 때문에 사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부족한 병원까지 갈 수단도 없어서 죽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일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50만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1, 2만 명이 아니고 150만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뭘 위해서 온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아주 거대한 수용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그러니까 섬이에요. 섬인데 섬이라면 차라리 바다로라도 막 나갈 수 있는데 네, 여기는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수용소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1994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이제 넘겨주기 시작을 했죠. 너희들 우리가 그러면은 나갈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국경을 따라가지고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어요. 베를린 장벽 같이. 예. 이거 전체를 다요? 그렇죠. 그래서 한 60km 정도 장벽을 건설을 해서 이제 96년에 완성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니들이 여기서 알아서 우리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갈게. 하지만 니들이 우리 땅에 그러면 마음대로 와가지고 또 사고치고 뭐 분탕질 치면은 우리 곤란하지라는 명분으로 보안 장벽 뭐 이런 이제 명분으로 60km의 장벽을 건설을 했습니다.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꽤 높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뭐 자치정부가 만들어졌고 난 다음에 계속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계속 장벽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영토 자치정부 영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중간 중간에 이제 계속 이런 장벽을 건설해요. 뭐 유대인 정착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 그다음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 이런 명분으로 자꾸 장벽을 건설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은 다 고립된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나라 영토인데 이걸 지나가기가 되게 힘들고, 주변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장벽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뭐 무장 게릴라라든지, 그냥 뭐 산발적인 총격 이런 거로부터는 이제 안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가자지구라고 해도 지구가 있어도 저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저격총이라든지 이런 걸 꺼내가지고 그냥 서로가 이제 총질하는 이제 이런 이제 분쟁들이 자주 발생했는데 장벽을 딱 건설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보면은 높이가 8m 정도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지막한 담이 아니고 정말 거대한 이제 우리 그 교도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8m. 이게 그럼 그 예전에 월드워 Z 그 영화에서 막 사람들 그 좀비들 막 이렇게 올라가던 그 벽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다음서부터는 뭐 수화기, 총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고. 그래서 로켓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박격포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박격포는 사실 만들기 쉽잖아요. 이렇게 그 수도관이나 원통 같은 거. 수도관이나 파이프 좀 두툼한 거에다가 넣고 어쨌거나 이제 포탄만 있으면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수도관이나 이런 파이프들 반입을 막는 거예요. 그거 잘라가지고 박격포 조금 거기 좀 아니면 로켓 원료로 사용한다라는 명분인 거죠. 보면은 서로 그 악의 순환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인도적으로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거. 야, 집어넣었다가 수도관을 건설하는지 그걸 잘라가지고 박격포 포신을 만드는지 로켓 몸체를 만드는지 이걸 누가 알아? 그래도 수도관은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을 팝니다. 땅굴? 예, 땅굴을 파는 거죠. 땅굴을 파서 이제 장벽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쪽은 나가봐야 이스라엘이지만 저쪽 이집트 쪽은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땅굴을 파서 사실은 이제 무장 게릴라도 자꾸 침투시켜요. 땅을 파가지고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농가나 이제 이런 지역들을 습격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 지뢰를 붓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장벽에다가 다시 지하 경계벽을 또 슬러리워를 또 설치를 합니다.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다시 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거죠. 보면은 장벽도 세우고 밑으로도 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구하고 연결하는 통로는 딱 4곳이에요. 네. 그 장벽 사이에 네. 이제 검문소 4곳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력과 물자는 이곳을 통해서 보안 검사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틀리고 뭔가 기분 나쁘면 폐쇄. 아니면 아주 꼼꼼히 검사해서 하루에 30명 이상 통과 못함. 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보면은. 아이고야,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잠깐만 그 지난 시간에 저쪽 한쪽은 이집트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 쪽과 연결되는 지역은 이제 라파라는 이름의 이제 검문소가 있어요. 라파라는 원래 마을이 있었고 그 이집트 쪽으로 예, 라파 검문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검문소 같은 경우는 2000년 중반, 2006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폐쇄, 뭐 잠깐 또 개방됐다가 또 폐쇄, 이게 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검문소를 통해 가지고 네. 버젓이 이제 뭐 로켓, 수류탄, 총기, 뭐 이런 거 이제 화약 이런 거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이 친구들이 이집트 쪽에다가 네. 집중적으로 이제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서 물자도 반입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를 합니다. 네. 자꾸 이 검문소를 통해 가지고 니들이 제대로 검문소를 통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쪽에 이제 자꾸 뭔가 날라오는데 너희들이 똑바로 좀 하든지 검문소를 폐쇄를 해라. 라고 해서 2006년에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 가자 지구하고 연결되는 이 라파 검문소를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마스는 한 100여 개 이상의 땅굴을 파가지고 이제 물자도 나르고 사람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뭐 갑자기 아픈 환자가 있으면 이제 이 땅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이집트 쪽으로 빼서 거기 있는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식을 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판 땅굴이 제대로 팠겠어요? 무너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고도 나고 파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런 그 땅굴 지역들, 땅굴이 이제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들을 집중 포격을 하는 거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건 어쨌거나 많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라파 검문소가 열리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집트도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면서 뭐 몇 년 동안 폐쇄했다가 잠깐 열었다가 또 폐쇄했다가 뭐 이런 이제 일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이집트가 가자지구 국경 지역 쪽에 콘크리트 장벽을 또 건설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제 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 이제 하마스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껄끄럽고 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다 이제 말려 죽이기, 이제 고사 작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이제 이런 셈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완충 지역을 이제 자꾸 설정을 해요. 완충 지역. 예, 그러니까 이제 딱 붙어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이랑 처음에 1953년에 휴전을 하면서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고 양쪽으로 2km씩 띄워놓은 거죠. 붙어 있으면 싸우니까. DMZ 같은. 그렇죠. DMZ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폭 4km의 띠가 이렇게 한반도로 가로질러서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도 이제 이스라엘도 국경선을 딱 정해놓고 바로 맞은편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총질하고 뭔가 이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니까 완충지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50m 폭을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쪽에 50m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자지구 쪽으로 50m 여기 너 이상 들어오지 마 라고 했는데 2000년에 들어서는 150m로 넓어져요. 그러니까 무인지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 철수를 한 이후에는 이 바다 쪽, 그러니까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바다 쪽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얼마든지 물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어업 금지 구역이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도 막아버리고 있어요 보면. 좀 이스라엘도 좀 너무하네.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50m, 그 다음에 150m. 그러다가 이제 2009년, 2010년이 되니까 이제 300m로 넓어졌어요. 300m요? 네, 300m.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땅이 넓은 지역이면 그래 뭐 300m. 근데
이스라엘 쪽에 300m가 아니고 가자 쪽에 300m잖아요. 안 그래도 좁은데. 네, 좁은데 300m 곱하기 40km 하면 예,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가자 지구가 원래 농사짓던 지역 상당수 한 30% 정도가 이 완충 지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면. 예. 농사 지역에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의 3분의 1이? 예. 아 그럼 거기 농사도 못 져요? 이 완충 지역에 함부로 들어가면 총 맞아요. 이스라엘군이 순찰하다가 네. 완충 지역을 침범했다는 명분으로 그냥 사살해 버려요. 경고 방송을 하거나 뭐 최루탄을 쏘거나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바로 사격에 나설 때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완충 지역이라는 게 어떨 때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현재는 육상 쪽에는 한 300m,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는 3해리. 3해리면 한 4.8km, 한 네네네네. 5km 정도 넘어가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못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국제사회가 계속 항의를 하니까 자 일반인들은 300m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00m까지. 농민들만. 예, 들어와.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농민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사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반인이 들어온 줄 알았다. 네. 라는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자 지역 전체 면적의 한 17% 정도가 이스라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인 거죠. 왜냐면 들어오면 총 맞으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이집트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이제 자기들 쪽에다가 그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이제 완충 지역을 또 설치를 하는 거죠. 이집트는 왜 그런 건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 하마스라는 친구들은 싫은 거예요. 같은 무슬림인데. 예, 같은 무슬림 형제지만 이집트 사람들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그래요? 썩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는 본격적인 봉쇄는 2000년 9월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벽은 있고, 장벽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검문소를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출퇴근하면서 그렇죠. 좀 뭐 다른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다들 주변에서 생각을 했는데 2000년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봉쇄를 이제 강화를 했어요. 이게 왜 됐냐면은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봉기, 인티파타라고 하는 이제 그 봉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맞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05년에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완전히 봉쇄를 해놓고 있다가 2005년에 이제 양측이 합의를 했어요. 이제 가자 지구 쪽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합의를 해서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급한 뭐 신원조회도 하고 과거에 문제 일으킨 경험도 없고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가증 보여주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뭐 일도 하고 뭐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 근데 이스라엘이 참 나쁜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누구 나쁘다라는 이야기 참 잘 안 쓰는데. 거의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만들어줬잖아요. 허용을 했으면 그럼 자치정부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자치정부끼리?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한 지역이랑 가자 지역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철저히 틀어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둘이서 소통을 해요? 둘이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내 친척이 우리 삼촌이 저기 요르단강 서한 지역에 있는데 나 가보겠습니다. 거기 결혼식이 있어서 불가. 못 가요. 그래요. 요르단강 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내 동생이 요번에 상을 당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전투나 분쟁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틀어막고 있는 지역이죠 보면은. 근데 그나마 뭐 2005년에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06년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 가자 지구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집권 세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봉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봉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하다 저 자식들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 또 터키는 그 아랍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바다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호 물자도 전해주고 터키가 터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네. 터키는 좀 껄끄러우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2010년도에 네. 터키 구호 단체가 이제 구호 물품을 싣고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았어요. 막아서 선상에서 검문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네. 이 검문 검색 과정에서 이제 마구잡이 폭력을 행사를 한 거죠. 마구잡이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 네네. 당시 이제 이 터키 구호 단체 사람 9명이 살해당해요. 살해? 예, 죽어요. 살해까지 당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아주 격렬한 또 이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에 또 이 외교전이 또 이제 벌어졌던 이제 일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섬으로 갇혀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집트 쪽은 어떠냐? 이집트 쪽은 이제 2011년에 이제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 때 예,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제 퇴임이 네. 이제 됐죠. 그러니까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제 1980년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하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니까 네. 이제 그 검문소도 열고 네. 국경을 개방을 했어요. 근데 국경을 개방한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건 아니고 네. 쿼터를 정했어요. 하루에 1,200명. 예. 그러다가 네. 2013년에 이제 50명을 확 줄어듭니다. 1200에서 50으로? 예, 거의 다니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가 2017년에 다시 200명.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아랍 뭐 형제들인데 뭐 같은 무슬림끼리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열어줬다가 또 문을 확 닫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분쟁이 한 번도 있었고 네. 그때 휴전이 된 이후에 2019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압력에 이제 일부를 좀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물품 유입도 좀 허가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거는 우리가 미리 좀 넓게 나가서 이제 잡을 수도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뭐 정확한 기억 단위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수천 명은 이스라엘 취업해도 돼. 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좀 열어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올해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막힌 상황이죠 이제 보면은.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근데 이쪽 가자 지구는 왜 이렇게 자꾸 분쟁이 그러니까 종식될 수는 없는 겁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프로님이 궁금하시는 게 아마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옆에 이집트는 도대체 뭐 하냐? 왜 저러냐?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종식 안 돼. 왜 자꾸 저렇게 싸우지? 네. 서로가 조그만 지역이면 서로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게 대한민국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 이제 궁금증이실 거예요. 근데 이 가자 지구라는 지역은 원래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밀집해 있던 지역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토로 돼 있는 거죠. 근데 1948년 뭐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전후한 제 1차 이제 중동 전쟁 때부터 사실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꾸 분쟁 지역에 끌려 들어가는 걸 되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 그 가자 지역 1차 뭐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가자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뭐 좀 상당히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집트가 관리하는 어떤 이런 지역이 된 다음서부터 이집트는 철저하게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저기는 이집트 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이런 지역일 뿐이지 여기는 이집트 땅이 아니야. 이집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 사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올 수도 없고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이집트 국적을 부여할 책임도 없어. 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계속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어떤 민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 이상의 어떤 희생을 치르기는 싫다라는 한편으로는 또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민중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집트가 앞장설 테니 다른 나라들이 따라와라 라고 하는 아랍의 맹주로서 1960년대 70년대 활용은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자 지구라는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품어 안을 생각은 별로 없었던 더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주로 난민촌이 됐던 거죠. 처음서부터.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고 거기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것이고 갇혀 있는 섬 같은 지역에서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 그래서 페다인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저항 아랍 게릴라 세력으로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농가를 이제 습격하고 뭐 총질하고 이런 정도의 활동이었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피에로라든지 팔레스타인의 어떤 사람들이 좀 조직화되면서 이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을 상징하는 어떠한 그런 거점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다른 지역 같으면은 유대인도 섞여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섞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역은 좁은 지역에 처음부터 난민촌처럼 확 밀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핵심 거점, 저항 거점처럼 됐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잘 못 지느냐, 특히 왜 가자 지구만 저렇게 열심히 싸우느냐라는 건데 그 이유에는 하마스가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자주 등장했던. 이 하마스라는 집단은 뭐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되게 설명이 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영토가 2개잖아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파타라고 하는 옛날 피에로에서 내려오는 이 집권 세력이 이제 다스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해병기구 피에로. 거기서 이제 그 후신이죠. 이 하마스라는 집단은 이제 1987년에 이제 원래 이집트에 있는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이제 오래된 정말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조 단체 같은 이제 이런 집단 팔레스타인 지부가 있었어요. 여기서 갈라져 나온 세력인데 1989년 2월달에 이제 무장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민간인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군을 이제 공격을 해서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1991년부터 이제 무장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했던 단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이 자살폭탄 테러 사건으로 유명해진 이 세력이 이제 이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보면 테러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집단이 2000년에 이제 그 인티파다 그 팔레스타인 대봉기 때 아주 그 핵심적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봉기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국제적인 선전전으로 알려내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만약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상부상조 이렇게 도와가지고 누구한테 지원금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 보면 저 멀리에 있는 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 옆에 있는 이 하마스가 훨씬 친숙하고 익숙하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2006년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를 해요. 하마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테러 집단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테러 집단이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거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자 지구를 원래 통치하고 있던 이제 파타 쪽에도 무장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 하마스와 이 파타가 충돌을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근데 당연히 이제 하마스가 이제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파타 세력을 축출해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하마스가 이겼지만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야야 그건 곤란해. 그건 선 넘지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파타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집권을 이제 하게 됐고 이 가자 지역은 이제 하마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뭐 자살폭탄 테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켰던 하마스가 공식적인 정치 세력이 돼서 자기랑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보고 우리는 이거는 선 넘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불인정해요. 지금도 불인정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테러 집단이야. 테러 집단이 영토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걸 인정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명분으로 계속 봉쇄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이제 저항하는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꾸 이제 선방을 날리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제 자기 이 세력을 과시를 해야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끌고 선거도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계속 로켓 공격을 이제 박격포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로켓 공격을 가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전폭기를 동원해 가지고 때려 부수다가 네. 때려 부수면 하마스는 항상 이제 보면은 보도 자료를 냅니다. 몇 명 사망, 아이들 사망, 여성 몇 명 사망, 15세 이상 누구 아주 꼼꼼하게 적어서 보도 자료를 내요. 네. 그럼 또 전 세계 또 알려지고 이스라엘은 괴로운 거예요. 괴롭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이 아니고 이에는 이가 아니고 한번 방패로 막아보자. 그래서 고사 작전이구나. 그래서 아이언돔도 만들고 했던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가자 지구가 계속 이스라엘하고 어떤 분쟁의 이 원인이 됐던 네. 그다음에 이집트가 이렇게 약간 옆에서 쏘가 닭보듯이 하는 이런 것들은 역사적 연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하마스를 둘러싼 네.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죠? 그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처음에 이 가자 지구 이렇게 애매한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왜 자신들의 영토로 굳이 했을까? 그냥 요르단강 서항만 했을까 하면 되지. 거기만 모여 살면 되는데. 예,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사실 이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는 네. 미래를 약속하는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뭐 종교적인 의미에? 아니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갇혀 있잖아요. 네. 바다가 없잖아요. 어디로 나갈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는데 가자 지구는 바다랑 접해 있어요. 바다랑 접해져 있는데 이 지역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동 전쟁하고 이럴 때는 모든 연료를 다 주변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틀어 잠궜던 게 이제 오일 쇼크였는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로또를 맞았잖아요. 어마무시한 크기의 천연가스 막 줄줄이 터집니다. 보면. 근데 가자 지구 바로 옆인데 없겠어요? 있겠죠. 있죠. 파문 나올 텐데. 2001년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예. 한 포기를 못 하는구나. 육지에서부터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 거기에 해저 한 600m 정도 파니까 상당히 양호한 가스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찾아보면은 계속 줄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 가스 메이저들한테 이걸 팔아서 이익을 챙기면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우리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네. 저것만 돼도 팔레스타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 지역이 가자 지역이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중해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아라비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고 위치는 중요해 보여요. 위치도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항구 풍광도 꽤 아름답고 그래서 가자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가자 지역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 지중해 홍콩 자유무역지대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자유무역 세금 안 묻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수입을 가지고 저쪽 넓은 지역에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가 어떤 이런 경제 자유구역 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을 하면 많은 나라들이 들어서 투자도 하고 활동을 하면 이스라엘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가자 지구의 이제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 20년째 어떻게 보면 거대한 수용소가 돼서 꿈이랑은 너무 멀리 왔네요. 네, 하루하루 이제 말라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제 하마스의 존재, 하마스의 정체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팔레스타인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뭐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냐? 뭐 파타라는 이 집단은 도대체 뭐고 하마스라는 집단은 도대체 뭐냐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최진영 박사님으로부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공사 소음이 좀 많이 들린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공사들이 여기저기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소음 적은 방송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